강한 의지와 소신으로 자신만의 꿈을 실현시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수많은 벤처 기업들. 끝없는 혁신과 모험 정신으로 글로벌 성장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는 울산의 벤처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경에 걷다 보면 이번에는 울산 벤처 기업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걸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변하고 있는 우리 울산의 관농가도 같은 신북 로타리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이신 로드기행 걷다 보면의 낭만가게 이경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울산 시민들이 근 50여 년간 이용했던 신북 로타리가 올해 평면 교차로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적응 단계이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불편한 점도 있겠지요. 하지만 혁신을 도모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걱정과 불안한 감정을 겪는 건 반드시 감수해야 할 통과 의례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 가지 않은 길을 도전하고 걷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겠지요. 이경에 걷다 보면 오늘은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으면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걸음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는 도전과 혁신의 걸음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울산에는 내노라 하는 다양한 산업군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기업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보니 신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을 한다는 것이 망설여지곤 하는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더 기회의 땅이라고 볼 수 있지요. 실제로도 울산에는 그 기회를 꿈으로 이뤄낸 이들도 많습니다. 네, 울산 벤처기업의 역사를 만나는 시간. 이곳은요, 예비 벤처기업에게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하여 창업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울산 벤처기업들의 입지 공간으로 지난 2006년에 건립된 울산 벤처 빌딩입니다. 아, 저기 계시네요. 만나기로 한 분이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벤처빌딩 오신 거 환영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회장님 소개를 좀. 예. 그러니까 저는 여기 울산 벤처빌딩 네. 기업 입주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US 소프트 대표 이상환이라고 합니다. 이상한 회장님.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소프트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예, 저희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고요. 예, 저희는 뭐 기업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 개발을 개발해서 하고, 제공하고 예,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 있습니다. 예. 벤처 빌딩에 입주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저는 2013년에 입주했으니까. 오, 10년. 예, 10년 됐습니다. 이곳에 입주해 있는 그 회사들은 예. 어느 정도 되나요? 벤처빌딩에 입주한 기업들은 총 15개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관 3개가 있고, 그다음 1인 창조 기업도 있거든요. 1인 창조 예, 기업. 1인 창조 기업 22개 사에서 총 한 40여 개.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컨설팅을 하는 업체도 있고, 네. 그리고 제일 많이 부분이 정보통신업을 하고 있는 이 한 3가지 부류가 가장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이 벤처 빌딩에 입주하려면 어떤 자격 같은 게 있나요? 예, 여기서 또 그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창업센터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또 이제 어떤 심사를 통해서 입주하고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통해서 성장하고 이제 나가서 다시 또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여기서 준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뭐 지원이 있는 곳이겠군요. 예, 그러면요? 그런 기업들은 다 지원이 다 있고요.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그 있습니까? 지원 제도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네. 창업부터 해가지고 뭐 세제 지원, 법률 지원, 그 외에 뭐 다양한 지원들을 통해서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참 잘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많은 입주 기업들이 열심히 또 일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예. 그분들도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예,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 각자의 위치에서 기량을 뽐내며 멈추지 않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울산의 벤처 기업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지금 작업 중이신데. 네. 실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네. 아주 되게 열심히 지금 작업 중이신데 잠시 네, 실례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이곳은 어떤 벤처 회사인가요? 그 수소 연료전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고요. 네. 특히 이제 보통 그 현대 자동차에 보면 넥소라는 수소 자동차가 네. 있는데요. 그 수소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 시스템, 특히 그런 엔진들 같은 거를 평가하기도 하고요. 네. 또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제어기를 개발하기도 하고 이러한 이제 연료전지 시뮬레이션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픽이 아주 복잡한데. 네, 이게 수소 시뮬레이션으로 보시면 이 됩니다. 장비가 네, 요게 이제 연료전지를 모사해 놓은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실제 연료전지는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얘는 모형이기 때문에 전기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료전지 자동차가 실제 구동되는 것들을 모사해서 실제 시뮬레이션으로 성능을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울산 벤처빌딩에 입주한 지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벤처 기업입니다. 꾸준한 성장을 이뤄내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울산의 최근 5년간 지역별 국내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등록 현황은 그리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전망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지요. 석사를 연료전지를 했었습니다. 네. 네. 석사를 하면서 이 창업에 대한 좀 꿈을 조금씩 키워갔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석사를 끝내고는 이제 미국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이제 제어 및 계측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좀 더 기술을 좀 더 고도화 시켰고 네네네. 그 이후에 이제 3년 전에 집에 있는 저희 와이프가 승인해주는 그 시점에 네, 아무래도 사업을 시작이 됐습니다. 먼 탄탄한 회사에 근무하시다가 나오셔가지고 창업하신 거잖아요. 참 그 마음 먹기까지도 쉽지 않으셨지만은 이제 3년 됐는데 네. 회사가 지금 어느 정도 그 소위 손익분기를 얘기한다면 그 이제 1년 차에 저희가 매출은 한 5억 정도 했었고요. 네. 작년에 이제 15억 정도 했었고 올해는 한 3, 4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서 이 벤처를 이끌어가는데 좀 어떠세요? 어려움은 좀 없으신가요? 뭐 어려운 점도 있고요.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수소 연료전지라는 걸 하다 보니까 이 수소 인프라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 울산이 그 수소 인프라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그렇죠. 도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울산 테크노파크라든지 울산 정보산업진흥원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가장 어려운 거는 이제 인력난입니다. 인력난. 저희도 이제 우수한 인재들을 좀 회사에 모셔서 같이 회사의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돌아서 뵈니까 네. 직원들이 상당히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 한 몇 분이나 지금 한 14명 정도. 거의 다 예. 고급 인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이고. 대부분 이제 대학원 그리고 석사까지 이제 그 이수한 네. 저희 친구들이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봉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그 고비는 넘기셨습니까? 심히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네. 좀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인력들에 대한 그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평균 이상으로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뭐 저는 가장 좀 바람이라고 하면은 그 아무래도 그 이제 대학과 대학원을 이제 졸업하는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네. 대기업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중소기업도 특히 벤처기업을 관심을 가지면은 뭐 엔지니어부터 연구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영업 전반적인 것들을 두루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네. 결코 저희가 대기업 비해서 연봉이 적지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기회를 서로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딱 뵙는 순간에 뭔가 든든하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좀 알차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한테. 아무튼 건승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화이팅! 더 고도화된 기술력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향해 걸어 나간다는 건 때론 열정만으로 버거울 때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때 주위를 둘러봤을 때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나와 같은 발걸음을 내디디려는 동료를 만나게 된다면 그 열정은 시너지를 얻어 결국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줍니다. 미래의 벤처 사업가를 꿈꾸는 캠퍼스 청년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네, 이 학교에는 자신만의 기업을 꿈꾸는 학생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참 전공 시험 공부 시간인데도 오히려 벤처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마음껏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이 캠퍼스 안에는 벤처 창업과 관련된 공간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활발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교류되는 곳이지요. 요 시간을 갖도록.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강의 중이세요? 네네. 수업인가요? 지금은 유니스트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표이사도 계시고 네. 같이 팀업이 돼서 그 회사에 이제 팀원들도 계시는데 다들 학생 창업 기업 분들이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박수. 반갑습니다. 그럼 교수님도 제가 알기로는 네. 그 벤처기업 운영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저도 유니스트에서 창업했습니다. 어떤 저희는 이제 전자기파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네. 비접촉식으로 혈당을 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은 호흡 센서까지 양산을 앞두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창업을 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네. 그 연구에 그치지 않고 네. 이 기술이 정말 상용화되는 것은 또 다른 발판을 뛰어넘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저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그 어떤 또 조언을 좀 해주고 계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학생 입장이다 보니까 네. 너무 착해서 여린 마음에서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이 얼마나 독한지도 좀 얘기해 줬고요. 네. 그리고 학생 기업으로서의 장점을 살리면서 또 기업으로서 가져야 될 정신에 대해서 좀 얘기했었습니다. 네. 그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제 창업을 하시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네네. 누구 한 분하고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교수님과 학생 괜찮을까요? 인상이 좀 비슷하신데 왠지 저는 유니스트에 1과학번으로 입학을 하고 지금 주식회사 트립빌더를 경영하고 있는 김명준이라고 합니다. 김명준 사장님 지금 하시는 그 기업이 저희 회사는 여행자들의 성향을 AI가 빠르게 분석을 해내서 여행 전체 과정에 대해서 맞춤화된 답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 학생의 신분으로 벤처를 시작하신 이유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창업 활동이 어린 대학생 친구들이 같이 팀을 모아서 네. 영향력 있는 사회에 어떤 영향력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창업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창업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그 과정이 나중에 연구의 길로 가거나 혹은 취업이나 혹은 또 다른 창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창업의 길을 먼저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학교 안에 테두리 안에 있는 그것도 좀 나름대로 그 장점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유니스트 안에서는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네. 또 울산을 시작해서 뭐 동남권까지도 연계될 수 있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유니스트에서 창업을 시작하기엔 괜찮은 조건인 것 오늘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계셨는데 오늘 뭐 좀 하나 건진 거 있습니까? 저희가 기술 기업이다 보니까 교수님처럼 어떤 테크 기반의 기술을 좀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과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견해들, 인사이트들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차츰차츰 정부 지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 수혜를 네.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뭐 IBK 창공이라던가 아니면 신용보증기금 네스트 기업이라던가 이렇게 차츰차츰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뭐 팁스 같은 R&D 지원 프로그램까지도 연계되면서
좀 투자 유치나 R&D 연구 개발에도 좀 집중을 해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창업을 하시고 계속 어느 곳에 이곳에서 네, 본사는 계속 울산에 둘 생각입니다. 그 뭐 그런 특별한 우리 울산에 두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일단 유니스트에 있는 산학을 협력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유니스트 교수님 연구실과 저희 스타트업 간의 학생 창업 스타트업 간의 이런 R&D 연구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무엇보다 유니스트에 있는 뭐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나서 스타트업 씬으로 들어올 때 유니스트에 있는 창업 기업한테 유입될 가능성도 높고 그런 이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울산의 도시가 벤처하기 참 좋은 도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되나요? 네네 맞습니다. 참 부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든든하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또 행복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고 아무튼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미국에 가면 실리콘밸리에 좋은 대학교 나온 친구들이 대기업을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스타트업을 가거나 스타트업을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똑똑함, 또 기술, 이러한 열정, 패기를 갖고 더 큰 성공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학생 여러분들도 대기업을 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자기만의 아이템을 갖고 창업에 도전해 보십시오. 더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이 학교에는 벤처기업을 꿈꾸는 학생 예비 사업가들에게 좋은 선배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례들도 많다는데요. 학교를 졸업한 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 한 벤처 기업가를 만났습니다. 저는 유니스트 1기 졸업생이고요. 여기에서 화학공학으로 박사를 받고 현재 수소 촉매 사업과 해당 이제 재료를 이용해서 과학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교수가 되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저는 가치를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인류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또 저 자신도 좀 더 영향력을 빠르게 가지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창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에게 벤처 사업은 뭐 인류의 삶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저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사람 그리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창업을 하면서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을 얻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벤처 사업은 저에게 많은 것을 준 영향력인 것 같습니다. 후배들에게 부끄러운 선배가 되지 않도록 큰 용기를 전하는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가는 선배의 모습이 멋집니다. 벤처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전해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울산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데서 그 시작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커졌을 때 갈 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장소는 건물도 있어야 되고 실험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 조성되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함께 일할 인재가 없다. 그래서 인재를 유치하는 프로그램들을 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그리고 우리 또 울산의 많은 기업가들이 좀 힘을 모아서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울산 지역의 인재를 키워서 그 인재들이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도 키울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전체적으로 다 창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지역에 그 이준호 회장님 같으신 분이 좀 여러 번 나오셔서 그런 생태계 조성에 좀 힘을 합쳐주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춘들이 자신만의 벤처 사업을 창업하여 더 큰 꿈을 꾸고 지역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응원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래서 청춘들이 꿈을 잃지 않고 도전할 수 있게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한 이가 있습니다. 울산의 향토 벤처기업 1호로 끊임없는 성장과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첨단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울산 향토 기업인 이준호 회장입니다.
울산 지역을 창업허브로 바꿔나가겠다는 열망으로 이 학교에 통큰 기부를 전한 이준호 회장과 울산 벤처 사업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만나봅니다. 회장님, 저 이 학교에 아주 큰 지원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유였을까요? 벤처로 시작한 사업가로서 네. 평소에 이 지역에 내가 힘들게 걸어온 벤처 사업가가 아니고 좀 수월하게 모든 인프라가 구축된 가운데에 벤처를 시작하는 젊은 사업 창업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 유니스트 이용훈 총장의 학교 경영 철학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 철학이 뭐냐 하면은 이 실전형 교육, 창업을 위주로 하는 교육 이쪽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 생각과 일치된다는 걸 느끼고 여기에 출연을 하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회장님의 그 말씀이 또 그 실천이 어떻게 보면 이 벤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회장님도 이제 벤처로 이제 성공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안정된 직장에서 아주 탄탄 대로를 걷다가 회장님도 창업을 하셨더라고요. 대기업이 짜여진 조직 내에서 내가 어떤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다. 네. 그러면은 내 길을 걸어서 좀 더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벤처로 한번 내딛어 보자 하는 생각이 그게 작용했는데 원래 제가 도전하는 걸 좋아하고 네. 항상 위로 향하는 향상지심이랄까 네. 그런 쪽의 생활을 선호하고도 좋아하는 그런 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DNA를 잠재되어 있다는 걸 알고 건 조직에서 뛰쳐나가서 내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 세월이 지금 40여 년을. 그 어디에도 이정표가 나와 있지 않은 길을 스스로 걸어가기란 참으로 힘든 나날들이었답니다. 특히나 그 당시 90년대엔 울산에서는 흔하지 않았던 반도체 소재를 다룬다는 것이 여러 우여곡절을 겪게 했다는데요. 하지만 실패의 경험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며 하면 된다라는 일념으로 묵묵하게 한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그 집념과 성실함은 스타트업에서 출발해 5천억 원대의 매출을 이루는 중견그룹으로 성장을 이끌었지요.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원이 지역의 인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 벤처 사업가 양성에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또 초심과 이렇게 또 연결되는 그런 또 과정들, 처음 마음먹은 것, 꼭 실천하겠다는 의지, 그래서 또 이렇게 부를 또 축적을 하셨는데 그 부를 또 사회에 환원하는 그 마음, 이렇게 또 오늘 말씀 나누면서 잠깐의 얘기지만은 저한테도 아주 동기부여를 또 주시는 것 같아서 아주 저도 방송을 하면서도 아주 신이 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말이죠. 울산 벤처 1호시잖아요.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기업으로 성공하고 싶은 그런 또 계획을 갖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그런 예비 기업가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에게 선배로서 한번 또 조언을 주신다면요. 우선 벤처로 창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 과정상의 길이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외롭고 그런 것은 많을 겁니다. 그걸 극복하겠다는 마음 자세, 각오 이것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보다는 내일, 현재보다는 더 나은 미래. 발전의 요인이 되는 것이 혁신 아닙니까? 그래서 혁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현재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일을 하시라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 얘기한다면은 조금 그 기업이 됐을 때 마음 자세가 겸손하고 겸허해야 된다고 봅니다. 겸손. 그러니까 겸손치 못할 때는 내가 더 노력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다는 도전정신을 상실한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래서 그것을 머물러 버리는 결과가 오니까 겸손해라. 겸허하라는 얘기는 내가 모든 일을 접할 때 모든 마음을 비우고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을 뒤로하고 전제나 편견이나 이런 것을 두지 않고 어떤 일을 접한다고 하면 그 일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그 겸손과 겸허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경외감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어떤 소중한 마음으로 도전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회장님, 저 오늘 사실 말씀하시기 굉장히 불편하신 상황인데 저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렇습니까? 그 회장님의 아이고, 그 다행이다. 어떤 기운이 저한테 들어오는 것 같아서 앞으로 회장님의 인생은 또 어떤 인생이 될까요? 얼마나 내 건강이 제2의 다른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할 때에 뒷받침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지역의 벤처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벤처 붐을 일으키는데 그 약간의 어떤 그 미끄럼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은퇴 후에 시작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은퇴가 아니네요. 또 다른 일을 시작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그 우리 울산에 회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울산이 또 이렇게 발전하고 또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회장님 더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계획하신 일, 대한민국 벤처, 세계적인 벤처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회장님 파이팅! 고맙습니다. 자신이 겪은 도전과 극복의 이야기가 벤처 기업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삶과 꿈의 이정표가 되기를. 인생의 선배가 묵묵히 닦아놓은 그 길을 많은 후배들은 천천히 성실하게 뒤따라갈 것입니다. 꿈을 향해 멈추지 않는 예비 벤처 사업가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전하는 선배가 있어서 울산 벤처 기업의 미래는 내일이 더 눈부실 것입니다.